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어닝콜 뒷이야기를 좀, 제가 요즘은 보통 매일 만들진 않는데 어닝콜 이후에 Q&A를 비롯해서 그 후속으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들은 게 맞았는지 또 정리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 그런 얘기들을 꼭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EMH님, 감사합니다. 진짜 얼마 만에 폭등입니까? 다들, 축하드립니다. 근데, 갈 길이, 어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갈 길이 아직은 멀죠. 그래도 테슬라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어닝콜들하고는 좀 다르게. 자몽님, 감사합니다. 보상안에 관해서도 아마 어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가 없어도 사라져도 근데 저도 아직은 일론 머스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딘가 중간에서 잘 합의되지 않을까. 저도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있다 보면요, CEO가 쉬운 잡이 아니죠. 책임을 많이 짊어져야 되고 그런 밀어붙이는 리더십? 그쵸. 거기에 좀 논란이 많은데 뭐 일단 대부분 미국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회사 CEO들은 다 보드진에, 그러니까 제가 눈에 얘기한 게 차악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회사든지 자꾸 CEO들이 보드진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앉히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견제 기능이 자꾸 상실해가는 추세인 거고,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회사도 그런 면이 농후하게 보이고, 그런 면들이 좀 안타깝지만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굉장히 견제 장치들이 잘 돼 있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올바른 방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향임에도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되게 태클이 많이 걸려요. 그거를 다 이겨내고 꿋꿋이 정말 굳건히 그걸 밀어붙인다라는 게 요즘 세상에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면에서는 잘하지 않았나. 저도 모든 면에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죠. 저도 싫어하는 영상을 잘 찾아보시면 지금까지 테슬라가 잘 해왔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비판적인 영상이 적은 거지 안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편이고요. 저도 애매했는데 어제 어닝콜을 듣고서는 아직은 좀 이걸 좀 밀어붙여줬으면, 이런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해서 그걸 굳건히 밀어붙일 만한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잘 헤쳐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주주들의 뜻과 뭐 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거기 또 아까 얘기했듯이 태클들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넘어가지 않을까, 어느 선에서. 왜냐면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필요성을 이번 어닝콜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게 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주식에 관련돼서는 진짜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Q&A에서 나온 얘기들 중 제가 놓친 거, 근데 테슬라 차량을 AWS 같이 쓸 수 있다라든지 AI 인퍼런스라든지 다양하게 쓰려는 듯한 뉘앙스의 답변들이 나온 걸 제가 이게 놓쳤죠. 근데 이게 충분히 이제 가능한 게, 기존 앱에, 이게 중요합니다. 기존 앱에 라이드 헤일링, 라이드 쉐어, 로봇 택시를 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조금 찾아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앱 만들면 되지가 아니라 더군다나 기존 앱에다. 근데 바로바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테슬라는 이런 거를 런칭할 수 있다라는 게, 다른 회사들은 이거 하려면은 GM이나 포드가 하려면은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게 테슬라의 장점이죠.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인 것 같이 AI 회사인 것 같이 이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키포인트는 테슬라가 진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졌다.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걸 어떻게 믿냐. 이제 사람들마다 논쟁이 크지만 이런 앱을 런칭한다라든지, 그리고 지금 FSD 라이센싱도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죠. 메이저. 이런 것들은 근데 길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만 지나면 이건 금방 다 밝혀질 것들이에요. 로봇 택시가 되면 더 좋겠지만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제가 우버 같이 지금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이 바로바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우버랑 리프트가 타격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금방금방 볼 수 있고, 뒤에 이어서 HBX 이크벌런트한 지금 엔비디아의 그런 정도의 성능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기다가 지금 최신, 제가 그때 메타가 15만 개라 그랬는데, 저 메타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폭락하는, 진짜. 그러니까 주식은 다시는, 저도 그걸 알고 싶어서 조금 그래도 노력하는 방향으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신만이 않는 겁니다. 진짜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괜찮은데 35만 개나 확보하겠다는, 15만 개가 아니죠. 이제 35만 개인데, 여기에 테슬라가 이제 10,000개로 나와 있는데, 이거 틀렸다. 테슬라는 8만 5천 개, 8만 5천 개 수준으로.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기준이라는 게 이제는, 물론 엔비디아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커스텀 튜닝, 좀 더 각자의 필요성에 맞춰서 성능이 이렇게 튜닝되고 있어서 극한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이제 각자 필요한 그 상황에 맞춰서 성능을 지금 서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비교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커스텀 된다고 하니까 도저도 실제 돌고 있고, 그래서 XAI나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2등, 3등을 다 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추정해 볼 때 저걸 저렇게 많이 가져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자율주행 트레이닝하고 출원도 하고, 이런 증거들이 계속 어닝컬을 통해서 이거 이상 어떻게 더 보여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비판하려면 그걸로 인한 지금 결정적인 상품이라든지 확실한 수익성, 이런 건 보여지지 않지만, 현재 다 다른 회사들도 그 정도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면은 충분히 증명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자동차 회사입니까? 8만 5천 개씩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회사 있나요? 무슨 AI를 나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클러스터나 이런 거를 꾸리는 회사가 있냐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꾸려야지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이걸 언제 남의 클라우드를 빌려서 한다라든지, 마치 이걸 그냥 기능적으로 보고 다 되면은 그냥 쫓아가서 하지라는 거는 저는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 과정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하나로 이제 증명이 됐다. 그리고 배터리 부분은 정확히 들었다. 4680 셀은 올해 말 서플라이어들보다 싸다, 4680은. 그리고 온리 자기들은 니켈 베이스만 만들겠다라는 점. LFP는 이걸 가지고, LFP가 그렇게 갑자기 다른 분이 저한테 알려줬는데, 왜 테슬라가 LFP를 안 만드냐. 근데 테슬라는 경제성도 고려합니다. 지금 중국 친구들보다 싸게 만들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이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LG나 하이니켈 잘 만드는 한국 회사보다 싸게 만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예를 들면 사우디도 균형 재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는 솔직히 땅 파면 기름 나오는 나라입니다. 근데 균형 재정을 위해서 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되죠. 테슬라가 기존 하이니켈을 만드는 회사들로부터 사가야 되는 최소한의 가격들이 현재 시장에 존재를 할 텐데, 자기가 만들면은 그 가격보다는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있어서 가격적인 면에서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안 그러면 사와야 되는데, 그거 이윤 붙여주고 사야지. 그거 어떻게 원가에 사옵니까? 그리고 배터리 회사들도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할 텐데, 그래서 배터리가 지금 굉장히 남아 돌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니켈이라든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이미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만들고 정제도 하죠. 리튬 리파이너리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올해 안 가도 금방 다, 올해 말에 진짜 차량 가격이라든지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길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런 거는 쉽게 올해 안에 웬만큼 다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닌가. 지금 이야기한 게 만약에 많이 안 되면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겠죠. 이번 어닝콜에서 많은 희망을 줬는데 제대로 잘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것도 먼 얘기가 아니라 금방금방 이게 돼가는지 안 돼가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FSD 오너들한테 좀 씁쓸한 건 FSD 트랜스퍼를 퍼머넌트하게 해달라는, 근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또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데, 왜냐면 한 번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귀한 기회다. 어쩌다. 근데 어쩌다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벌써 또 했지 않습니까? 안 팔리면 전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냥 퍼머넌트하게 박아주면 좋겠는데 일론 머스크는 노라고 얘기를 해서 요건 씁쓸하지만 제 생각에는 리퍼럴이나 요번 달로 마감되는 그것도 영영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이 하더만 두 번째로 꽤 길게 돌렸죠. FSC도 결국은 차가 안 팔리거나 이러면은 그런 카드로 언제든지 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는 정말 이 회사 자체가 경영 방침이 장기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즉각 지금 양상 가능한 걸 버무려가지고 즉각 성과를 내려는 축이기 때문에 다시 안 할 것 같지만 일론 머스크 자신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차 안 팔리면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때 잘 그런 기회를 살리셔서 차를 또 구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옵티머스도 내년쯤은 이걸 또 판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로봇을 양산하려고 하고 양산하려니까 이걸 파는 거겠죠? 이것도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뒤가 아니라 end of next year면 한 2년 좀 안 되게 남았네요. 주식시장에는 선방이 한 3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 얘기한 것들이 그렇게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모델2라든지 기존 생산 라인을 투입한다는 생산 라인을 좀 개조해서 즉각 지금 성과를 내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강력히 반응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그리고 AI 컴퍼니, 로봇 컴퍼니라는 거를 이미 준비 과정들을 상세히 이 정도면 충분히 얘기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못 믿고 또 파면은 그렇죠. 너무 근데 1등 기업이라서 너무 두들겨 맞는 면이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이 정도까지 얘기를 그리고 자꾸 사이버 트럭, 리콜 어제도 얘기했지만 증거 자료 이거를 넣는다는 걸 깜빡했는데, 포드 브론코 매버릭 같은 경우에 45만 대 넘게 리콜이 났고, 토요타 얘기한 문짝 떨어져 가는 거, 이거 옛날 모델이 아닙니다. 지금 브론코도 2024 브론코 스포츠고 다 최신 모델을 얘기하는데, 리콜이라는 거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들도 늘상 터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차악을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고쳐지는데 이번 거는 좀 그래서 안타깝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 동네가 원래 이렇더라. 그러니까 포드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저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가, 저는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죠. 이 채널은 전기차, 이걸 몇 번이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차 신봉자가 운영하는 채널이라서 테슬라라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테슬라가 제일 잘 만들어서 응원하는 겁니다. 지금 포드 어닝콜을 보면 여전히 손해가 막심합니다. 1.3 빌리언 달러 이번 분기에도 전기차로 손해가 났죠. 언제 수익이, 이거 맨날 일찍 난다. 얘들도 그럼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FSD 된다, 로보택시 된다 얘기하는 것과, 나 전기차 만들어서 금방 수익 낼 수 있을 거란 얘기 전에 CEO들이 우린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달려들면 그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막 얘기하면은 조작일 수 있겠죠. 근데 자기 이제 목표를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기 자동차 회사들 다 잡혀가야 돼요. 제가 항상 이 바닥은 뻥이 난무한다고 그것도 수십 번 얘기를 했죠.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손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GM도 언제 이게 턴어라운드 하는지가
이 사람들이 그냥 현미경 끼고 유심히 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내연기관 회사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는 게 R&D는 안 하고 기존 있는 자동차를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자꾸 우려먹으니까 그런 거지. 테슬라는 이번에 캐시플로우가 안 좋은 게 다 R&D나 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보면 여전히, 그러니까 저런 거 위에 거를 인정 안 해도 전기차가 미래라고 생각하시면요. 이 채널은 전기차가 그게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건 저도 디펜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냥 그 딱 한 포인트. 그래서 여전히 손해가 막심하고 이걸 잘 만들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뭐 적당한 타이밍에 자기들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M에 있어서 자꾸 이 수익면에 있어서 이 에너지 텍스 크레딧, 클린 에너지 텍스 크레딧을 받아서 수익성을 강화해서 흑자로 돌아서는 포인트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GM이. 이거 옛날에 테슬라가 너 그거 크레딧 안 받으면 흑자도 안 나고 차 팔아서는 적자이면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 잣대를 똑같이 안 돼요, 얘네들한테. 포드, GM은. 근데 고용을 많이 하고 기존 노조의 영향인 건가요? 그리고 여긴 광고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잣대를 똑같이 보면 이것도 비판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 마지막은 모델 3가 이제 리프레시 됐었고 그거의 퍼포먼스 버전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모델 3 퍼포먼스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죠. 왜냐면 그래도 아무리 싼 모델의 퍼포먼스 버전이라도 모델 S보다는 빨라야 되는데 제가 시승했을 때 제 롱레인지가 S 롱레인지가 3 퍼포먼스보다 빠르다는 느낌을 이게 차가 더 무거워서 그런지 직선에서 S 제일 베이스 모델이 3 퍼포먼스보다 빠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S보다 빠릅니다. 이래야죠. 왜냐면 미국의 요즘 서킷이나 이런 데 가보면 서킷 가보면 진짜 모델 3가 젊은이들이 엄청 그걸 가지고 트랙을 많이 탑니다. 그리고 이번 퍼포먼스 모델은 더 개선이 많이 돼서 굳이 트랙 패키지를 하지 않아도 그에 준하는 그리고 트랙 스페시픽 드라이빙 모드가 더 세분화돼서 브레이크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자세히 돼서 제가 볼 때는 서킷에서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가격이면 가격, 성능이면 성능. 아마 젊은 친구들한테는 정말 펀카로 극강이지 않을까. 안 그래도 이미 인기가 미국 내에선 초절정이었는데 그러니까 개조해서 트랙을 탔죠, 대부분. 그러니까 트랙 패키지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거 부품을 좀만 손보면은 3로는 굉장히 재밌게 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가 많이 수집이 됐는지 아예 이제는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면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회사가 수익이라든지 대중성뿐만 아니라 좀 매니아틱한 부분도 이렇게 케어를 해주니까 그 부분이 참 좋은 것 같고요. 역대급 이런 트랙을 타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 소프트웨어적인 면이나 이제는 어댑티브 댐퍼라든지 브레이크, 여러 가지 이런 성능적인 면이나 홀 패키지가 상품성이 굉장히 기존의 내연기관과 비교해도 근데 이 부분 좀 조심스럽죠. 제가 서킷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미국에서 레딧이라든지 뭐 흘러들어온 얘기들은 그렇게 보여지고 이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매니아틱 차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롱레인지보다 더 쌉니다. 텍스 크레딧이 퍼포먼스 모델은 됩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격이 한 5만 3천 정도 되거든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또 변형될 수도 있는데 텍스 크레딧이 페더럴 텍스 크레딧이 5만 5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퍼포먼스 것만 색깔 안 칠하시고 색깔 잘못 칠하시면 제가 산 빨간색이라든지 같은 색깔이 이제 지원이 되는데 테슬라의 그 딥 레드, 울트라 레드는 참 매력적인 잘 뽑은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빨간색인데도 이게 질리지가 않아서 근데 그걸 색칠하면 가격이 올라버려가지고 텍스 크레딧을 못 받습니다. 이게 MSRP에 걸려있기 때문에 뭐 기본 베이스라든지 이게 나라별로 막 이런 전기차 보조금 산출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최종 가격에 걸려있기 때문에 리밋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를 사셔서 나중에 FSD를 뭐 넣으시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롱레인지보다 쌉니다. 야, 이거 얼마나 이런 매니아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게 개꿀입니까, 진짜. 그래서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트랙을 타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된다. 답이 나와 있다. 2.9초입니다. 내연기관에서 이 정도 성능을 이 가격에. 그리고 전기차는 밟으면 그냥 튀어나갑니다. 뭐 악셀 컨트롤 이런 거 없습니다. 전자제어가 끝내주기 때문에 그냥 밟으면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컨트롤하든 개조해서 코너링을 증가시켰다는 거지. 일단은 아마추어들한테는 직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만한 차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세금 보조도 받습니다. 미치겠네요. 진짜 가성비 이 분야에 있어서는 가성비 끝판왕차를 테슬라가 만들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